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당 체제 극복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근데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결과가 아쉬울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번 대선을 임하면서 목표했던 가장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정의당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대전환점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장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려와도 같던 심상정 후보 결국은 눈물을 떨구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진정한 승자가 아니었겠느냐,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오늘 계속 보고 계십니다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기자분들이 지지율을 어떻게 평가하냐 했더니 골고루 낮게 나왔다. 그래서 다들 저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좋아하셔서 그게 아쉬움이 있었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골고루 낮게 나왔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네. 뭐 그래도 지지율이 아주 고르게 나왔다. 기자들이 네.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할 것 없이 그리고 연령 할 것 없이 뭐 한 5, 6, 7 뭐 그 정도의 네. 이제 지지율을 고르게 얻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 네, 고르게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네. 굉장히 위트 있게 자기의 상황을 좀 넘기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두 번째로 좋아한다.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유세장에 가면 막판에는 거의 서울 수도권 대학가 뭐 이런 데를 많이 갔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딸의 유명세도 있었고요. 유담양의 네. 유명세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유세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인기는 많은데 그 인기가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지지자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득표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저는 좀 그 바른정당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오늘 유승민 후보는 네. 그 대기종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과의 뭐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짜 진행이 될지 뭐 그런 부분들도 관심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 오늘 국회에서의 모습이 어땠나요? 전 일단 대표죠? 예, 네. 전 대표죠. 오늘 국회에서는 뚜렷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뭐 네. 저희가 못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해단식장에 김무성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별로 네. 이렇게 뭐 모두 힘차게 다 열심히 했다. 개혁의 길이 굉장히 뭐 힘들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만 하고 따로 기자들이 나갈 때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전혀 답변하지 않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할 말이 네. 없습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이제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울음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저 눈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사실 15%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0%는 네. 넘는다. 그런데 사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분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혹여라도 문재인 후보가 질까 봐 네. 이쪽으로 전략적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게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한번 보여준 것. 그러니까 진보 정당으로서 저번에 제가 알기로 이번이 아마 진보 정당이 받았었던 최대 수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3점 몇 %가 제가 알기로 최고였는데 어느 정도 발전을 했지만 한계도 명확하게 발견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한의 눈물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선거구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대통령 선거의 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뭐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네. 뭐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아쉽겠죠. 뭐 두 자릿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간의 제로성 관계에 있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진보 세력들이 문재인 일제히 후보 직결을 문재인 해줬죠? 대통령 쪽으로 직결을 네. 한 것 같아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은. 과거에 권영길 후보라고 상당히 인기 있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때도 3% 잠깐 넘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배가 되는 6.2%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상정
후보 자체가 지난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고 또 그런 어떤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런 수준으로 나간다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진보 정치 그 토양이 확실히 일정 부분 그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살던 삼성 이동에서요. 문재인 후보에 대한 표가 압도적으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 무상이죠. 네,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로 이제 보수 정당 후보가 1위를 아주 큰 네. 차이로 차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그 삼성 이동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6천 표를 이상을 얻었고요. 네.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보다 월등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된 후에 네. 이제 그 자택에 있었는데요. 그 네. 과정에서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지지하고 옹호하는 분들이 좀 너무 좀 여러 가지로 좀 소란스럽게 해서 그게 좀 혹시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찍은 것 아니냐 네. 하는 그런 그 분석도 일부 있는데요. 물론 삼성이동 주민들의 어떤 표심을 자극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와 좀 다른 그런 양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따로 기자들이 나갈 때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전혀 답변하지 않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할 말이 네. 없습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이제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울음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텐데요. 저 눈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사실 15%까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0%는 네. 넘는다. 그런데 사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 분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혹여라도 문재인 후보가 질까봐 네. 이쪽으로 전략적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선 투표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는 게 어렵다는 걸 단적으로 한번 보여준 것. 그러니까 진보 정당으로서 저번에 제가 알기로 이번이 아마 진보 정당이 받았었던 최대 수치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3점 몇 %가 제가 알기로 최고였는데 어느 정도 발전을 했지만 한계도 명확하게 발견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한의 눈물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 선거구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이 대통령 선거의 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까지 같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있었고요. 유담양의 네. 유명세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유세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기는 많은데 그 인기가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지지자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게 득표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저는 좀 그 바른정당의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오늘 유승민 후보는 네. 그 대기종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김무성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향후에 역할을 할지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과의 뭐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진짜 진행이 될지 뭐 그런 부분들도 관심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 오늘 국회에서의 모습이 어땠나요? 전 일단 대표죠? 예, 네. 전 대표죠. 오늘 국회에서는 뚜렷하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뭐 네. 저희가 못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해단식장에 김무성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별로 네. 이렇게 모두 힘차게 다 열심히 했다. 개혁의 길이 굉장히 뭐 힘들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만 하고 저는 네.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네.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아쉽겠죠. 두 자릿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간의 재로성 관계에 있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뜬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보 세력들이 문재인 일제히 후보 직결을 문재인 해줬죠. 대통령 쪽으로 직결을 네. 한 것 같아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은 과거에 권영길 후보라고 상당히 인기 있는 후보가 있었는데 그때도 3% 잠깐 넘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배가 되는 6.2%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 자체가 지난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과정 속에서 아주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고 또 그런 어떤 정책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런 수준으로 나간다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진보 정치 그 토양이 확실히 일정 부분 그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천려와도 같던 심상정 후보 결국은 눈물을 떨구고야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진정한 승자가 아니었겠느냐,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 오늘 계속 보고 계십니다만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기자분들이 지지율을 어떻게 평가하냐 했더니 골고루 낮게 나왔다.
그래서 다들 저를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두 번째로 좋아하셔서 그게 아쉬움이 있었다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골고루 낮게 나왔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네. 뭐 그래도 지지율이 아주 고르게 나왔다. 기자들이 네.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할 것 없이 그리고 연령 할 것 없이 뭐 한 5, 6, 7 뭐 그 정도의 네. 이제 지지율을 고르게 얻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을 했던 건데 네, 고르게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네. 굉장히 위트 있게 자기의 상황을 좀 넘기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를 좋아하긴 하는데 두 번째로 좋아한다. 그건 또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유세장에 가면 막판에는 거의 서울 수도권 대학가 뭐 이런 데를 많이 갔는데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딸의 유명세도 두 자릿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유의미한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양당 체제 극복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근데 보이지 않았던 모습을 오늘 보이고야 말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결과가 아쉬울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이번 대선을 임하면서 목표했던 가장 소중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정의당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대전환점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장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